반갑습니다. 저는 오픈소스랩 박진수라고 하고요. 저희는 스타트업으로 1년 정도 이제 원래 셰프로 한 10년 있다가 식품연구원으로 10년 근무하고 스타트업으로 창업한 지는 법인 설립한 지는 1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이 수업 끝나고 아마 질의 질문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아니 고민거리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그때 몰아서 해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게요. 금일 강의 내용은 흔들리지 않는 소스 개발과 HML 상품 기획인데, 여러분들이 그 외식업을 지금 진행하시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옆에 있는 동종업계나 아니면은 프랜차이즈가 됐든 아니면 뭐 슈퍼나 온라인 상품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경쟁 3대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용을 알고 경쟁을 하셔야지 차별성이 생기고 경쟁력이 생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강의 이거 내용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아마 저도 처음에 접할 때 한 번, 두 번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모르는 내용, 또 낯선 내용이다 보니까 최소한 3번 정도는 겉핥기식으로 한번 보시고 4번, 5번 됐을 때 진짜 눈에 들어오는 항목이 보이실 거예요. 그럴 때 그 내용은 중점적으로 인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볍게 3번 정도는 읽으시면 익숙하게 돼요. 보는 눈이. 그래서 이번 강의도 한번 가볍게 그냥 훑어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뭐 100년 가게나 소상공인 메뉴 컨설팅도 하고 있고, 또 정부 지원이나 정부 용역을 저희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셰프와 식품연구원을 같이 하다 보니까 요즘 트렌드에 맞는 수요에 맞는 그런 사업이나 용역을 하다 보니 지금 당면에 있는 여러분들이나 100년 가게 또는 수출을 하시는 분들의 그런 어려운 허들이나 그리고 협업을 통해서 같이 미션을 수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6가지 카테고리 보시면은 HMR을 여러분들이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들 그것을 추후에 영업력이 지금 이 3번 여기라고 하시면은 인천에 어디 중구 청 안에서 여러분들이 제품을 바로 손님이 오시는 분 또는 테이크아웃이나 이런 영업권에 한정돼서 판매하신다고 하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죠. 근데 여러분들께서 HMR이라는 개념을 인지하신다고 하면은 테이크아웃이 되든 또는 온라인 상품으로 진출을 하시든 그 영업력이 굉장히 파이가 커져요. 그러면 매장은 10평짜리지만 매출은 10배 이상을 창출할 수 있다? 그거의 개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공부를 한다는 개념보다는요, 여러분들의 제품을 조금 더 다양한 불특정 다수의 그런 기회를 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2022년이 다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내년 2023년도에 트렌드가 곧 이제 서치돼서 섭외가 돼서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서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이제 아직 코로나가 이제 끝날 시점이긴 하지만 잠시만요. 이거는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2022년에 코로나가 이제 얼추 적응되고, 저도 우연찮게 이번에 파리를 갔더니 그저께 돌아왔는데 파리에는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이거를 다 벗어 던지더라고요. 들어올 때 비행기에서부터 다시 썼어요. 프랑스에서는 한 명도 쓰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저도 많이 돌아다니고 식당이나 어디 모임이나 전시회를 가봤더니 한 명도 쓰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들어올 때부터 마스크 또 QR코드 너무 힘들더라고요. 왠지 한국이 병균이 있는 그런 도시처럼 느껴질 정도로 외국 분들이 오시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너무 그래서 이제 아마 인식이 변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는 뭐 즐기거나 또는 가성 밀착거나 뭐 인플레이션이다, 뭐 수입이 이런 문제를 다 당면에 있던 부분에서 가장 좀 변화된 트렌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다 익히 많이 들어보셨던 대체식품이나 여러 가지 단백질이 굉장히 키워드가 올라오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이런 특징을 좀 많이 연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장보기가 굉장히 이미 넘어갔죠.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의 어머니 세대, 뭐 60대, 70대 있는 분들도 마켓컬리를 주문하세요. 그래서 생선도 그렇고 육류도 그렇고 실제로 정육점이나 생선가게 가서 만져보고 눈으로 확인하고 먹어봤던 그런 시대에서
이제는 새벽 배송이 워낙에 잘 돼 있다 보니까 그냥 믿고 시켜요. 그런 부분에서는 온라인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고 있고, 그거에 부스터 샷을 때리시는 분들은 마켓컬리의 60대, 70대의 어른분들, 1인 가구,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의 메뉴나 그런 제품이 너무 20, 30대에 국한되지 말고 이제는 고객이 이동이 되고 있다. 온라인 쪽, 그리고 온라인 쪽에서도 고연령층. 그래서 간편식이 많이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60대 이상에 있는 고령 1인 가구의 그 가구 비율이 굉장히 많이 증가됐기 때문에 이제는 두 분이 됐든 한 분이 됐든 냉동 뭐 곰탕을 하나 사서 반으로 쪼개서 먹는다. 뭐 이런 정도의 개념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정식의 비중이 늘어났는데 국탕, 찌개 위주로 많이 증가가 됐고요. 실제로 마켓컬리의 매출의 비중에서 냉동식품, 국탕, 찌개 이런 류들이 거의 70% 가까이가 냉동 제품이에요. 냉동 HMR 제품들. 그게 가장 간편하고 신선하다고 생각하세요. 레트로트 신혼 제품보다 냉장 제품보다 이런 냉동 제품이 더 신선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제 RMR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뭐 아웃백이든 옛날에 같았으면 아웃백 그런 제품들이 편의점에서 팔고 마트에서 팔고 있잖아요. 이제는 한 개의 점포, 두 개의 점포, 뭐 노포식당, 백년 가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어느 회사 또는 어느 프랜차이즈가 만든 그 제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개 매장이어도 누가 만들었는지에 따라서 이제 고객들이 그 정보를 캐치를 하고 인정을 하고 이제는 매장 한 개여도 온라인 상품에 홀릭을 하게 돼요. 그래서 RMR이 많이 떴어요. 레스토랑 밀키트인데 그래서 협업을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있는 모여있는 분들이 이미 하신 분들, 이제 안 하신 분들도 기존의 어떤 브랜드 또는 어떤 농식품을 운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하고 선전 협업에 여러분들의 제품을 녹여서 진행을 하신다고 하면은 굉장히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는 그런 제품이 될 거고 뒤에 가서 또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씀 나온 게 거의 대부분 같습니다. 저성장 시대에 이제 돌입을 했고 아주 싸거나 아주 고가이거나 그 두 가지로 양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제품이 그냥 진짜 중식 개념, 일반식 개념, 매일 먹어야 되는 개념의 그런 저가 또는 진짜 가성비 이쪽으로 가야 되는 제품을 만들어야 되실 건지 아니면 진짜 나는 진짜 노포식당이고 내 프라이드가 있어서 이 내 제품에 경쟁력이 있어서 차별점이 있어서 고가로 하더라도 나는 이 시장에서 이 시장이 아니라 또는 온라인 시장에서 아니면 더 영역이 먼 곳에서부터 고객이 유입되도록 매력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 고가로 가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여성 경제 활동들에서 50% 이상 증가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1인 증가가 굉장히 많이 증가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징은 60대 이상의 고령층의 그 1인 가구도 엄청 늘어났어요. 이따 수치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은 이런 내용과 거시적인 환경 변화가 생겼고요. 그리고 지금 수입 수출이 굉장히 힘들어졌고요. 인건비도 올라가고 그리고 MZ 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음식을 좀 더 재밌고 재해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 저도 솔직히 그 분들의 눈높이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말 공부해야 될 정도인데 저도 못 따라갈 정도인데 이분들이 생각하는 집밥의 의미를 여러분들도 생각하셔야 되고 외식이나 집밥의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분들의 트렌드. 저도 인스타나 페이스북을 잘 안 했던 사람인데 인스타를 통해서 사업적인 부분이 굉장히 넓어졌고요. 그냥 보기만 해도 제가 뭘 보는지 AI가 인식을 하고 제가 원하는 그 내용들을 다 서치를 해주세요. 그러면 보면은 아 제가 관심 있어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이런 제품을 출시했구나 이게 너무 그냥 바라만 보더라도 그냥 계속 그것에 대한 그 정보가 실수 없이 들어오다 보니까 계속 보기만 되더라고요. 거기에서 또 새로운 파트너들하고도 소통하게 되고요. 저하고 전혀 상관없는 패션 업체 대표님이 저희 걸 보고 오셔가지고 응원한다라고 하시고 전혀 다른 동종업계가 아니라 또 다른 업종에 관심 있는 분야에 있는 또 이런 전문가분들이
저희 제품을 보거나 저희 생각을 가지고 같이 협업을 해보고 싶어하는 분들이 되게 DM을 많이 발송하세요. 저도 굉장히 놀랬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팔로우가 200명밖에 안 됐는데 뭐 급격히 늘어나는 걸 떠나서 되게 유용한 정보들이 서로 교류가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고, 여러분들도 저 친구들도 솔직히 하나도 안 해요. 근데 계속 하라고 하는 이유가 너무 좋은 인연과 좋은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니까 핸드폰을 바라보고 있는 그 순간이 멍 때리는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계속 찾아야 되시는 상황이에요. 여기 내에서 발로 뛰어드는 그런 시간보다 여기서 보는 그 정보가 어마어마하게 빠르고 신선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내고 싶은 기회가 또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트렌드적인 부분 몇 가지 찝어서 또 뒤에 말씀드릴 건데, 그래서 HMR이나 밀키트 그런 제품들이 굉장히 고성장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제품도 이제 아직 시작하신 분들도 HMR이나 밀키트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의 매장에서 팔고 있는 제품들도 품질 안정성이나 표준화가 굉장히 이루어지는 그런 강점이 있어요. 꼭 출시를 안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학습을 하셔야 돼요. 이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HMR이라는 것은 가정 대체식품이라는 그런 용어인데, 가정집에서 또는 외부에서 식당을 안 가더라도 가장 빠르게 먹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먹는 시간도 빨라져야 되고, 또 내 점심시간이 굉장히 빨라져야 돼요. 여유 있는 시간도 많아져야 되고요. 그런 함축된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은 이제 푸드 메이커로서 생각을 한다고 하면 제조 방법이나 조리 과정에 따라서 나눠져야 돼요. 그래서 제조 방법에 따라는 여러분들이 매장에서 직접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즉판업이라는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이라는 게 있고, 또는 공장을 차려서 뭐 소스 공장이 됐든 뭐 야채 가공 제품이 됐든 이 부분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힘드실 거예요. 저도 이 부분을 안 하고 유통 전문 판매업을 하나 더 있는 게 유통 전문 판매업이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가 또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안 하더라도 유통 전문 판매업을 해서 OEM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제품을 만들어서 이제 HMR 제품을 이제 파실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매장에서 공간을 협소하고 점심 저녁 장사해야 되지, 그리고 가지고 계시는 이제 그 팀원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영업의 그런 인건비, 그리고 또 영업하는 시간 외적으로 HMR 제품을 만든다, 밀키트 제품을 만든다라고 하면 손 털실 거예요. 도망가시죠. 직원, 가족이 아닌 이상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우선은 여러분들의 매장, 메뉴, 그리고 그 가치를 이 가까운 고객분들한테라도 인정을 받게 해야 되고 검증이 돼야 돼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시기가 되면은 이런 직판업을 허가를 받아서 진짜 사람을 한 명 투여받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제품을 어디 부분에 인가공을 줘서 OEM을 줘서 반 정도는 OEM을 줘서 받아서 조립을 하고, 야채나 이런 신선 제품들만 따로 조립을 하고 국이나 소스나 육류나 이런 것들은 완성품으로 받아와서 조립만 한다. 그러면 직판업이 가능하실 수 있고요. 또는 이것도 싫다라고 하면 아예 HMR 제품으로 만들어서 MOQ, 최소 발주 수량이라는 그 용어인데, MOQ를 제조사한테 협의를 통해서 유통 전문 판매원을 내고 그분들의 제조사를 OEM을 줘가지고 저희가 물류 창고에다가 넣고 냉동이나 냉장이나 실온 제품으로 넣어놓고 영업을 이쪽에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매장에서 하신다고 하면 스마트 스토어 내에서 소비자하고 1대1로 테이크아웃이나 그다음에 온라인에서 주문 오는 사람들한테만 팔 수 있어요. 대신에 이런 분들하고는 협업 못 하세요. 여기 있는 분들끼리도 협업을 못 하세요. 개인 소비자로서는 할 수 있지만 사업자 간의 거래는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한계점은 있어요. 계산서도 안 되지만 OEM도 이 업으로는 OEM을 거의 못 하세요. 유통용 판매업을 내셔서 이 OEM을 해서 여러분들의 소스를 뭐 100kg, 500kg를 생산하게 해서 유통기한이 6개월짜리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거를 뭐 이따 뒤에 나오겠지만 그런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유통 전문 판매업,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 식품 제조 가공업,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정말 뭐 외식하고는 좀 약간은 별개로 식품 가공업은
이제 식품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외식하고 좀 전혀 달라요. 그래서 법적인 부분, 허가적인 부분을 제껴두더라도 식품에 대한 이해와 기술은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아까 말씀드린 유통 전문 판매업을 하시고 이 식품 제조업에 있는 이 인천이 굉장히 많거든요. 소스 뭐 여러 가지 육감 업체들 그 업체분들과 마주 앉아서 협상을 하거나 협의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소스, 이 식품 제조업 하시는 분들이 이미 피로감이 엄청 쌓여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런 정보나 지식이 없이 저랑 상견례를 해요. 그럼 저는 바로 일어나서 가죠. 무서워요. 난 결혼하고 싶다. 난 괜히 왜 소개시켜줬어. 이 내부적으로 굉장히 저항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제조사의 정보나 그런 용어나 학습을 하셔야지 이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좀 괜찮은데? 우리를 좀 많이 아는데? 그럼 되게 대화가 빨라지겠죠.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거고 조리 과정에 따라서 이 내용들은 뭐 편의점에서 먹는 제품들을 바로 먹을 수 있는 제품들은 이제 RTE라고 하고요. 이런 여러분들이 뭐 하신다라고 하시는 것들은 RTP, 즉 편업에서 하신다고 하시는 제품들은 이런 준비가 되는 뭐 야채, 고기, 육수 이런 제품들을 준비한 그런 밀키트, 이런 밀키트 제품들은 여기에 속하고요. HMI에 속하고요. 이것도 HMI에 속하죠. 그리고 밀키트로도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죽 전문점을 한다 그러면 죽을 개인 포장해서 실링을 해서 냉동으로 급속 냉동하고 이런 제품들도 밀키트에 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것들 좀 더 짧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주편업과 식품 제조가공업, 유통 전문 판매업. 저도 유통 전문 판매업이에요. 이 두 가지가 없어요. 유통 전문 판매업과 통신 판매업 그 두 가지만 허가를 받고 일주일도 안 걸려요. 그래서 저도 사무실이 그냥 집이 됐든 어떤 친구네 집이 됐든 어떤 사업자를 같이 내서 임대 계약을 맺고 그리고 창고가 없어도 돼요. 물류 계약서만 있으면 돼요. 어느 물류 회사 가서 저도 처음에는 물류 회사 가서 그냥 써줘 해가지고 물류 계약을 맺힌 걸 가지고 계약서를 가지고 허가를 받으면 일주일 안에 통신 판매업 그다음에 유통용 판매업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장점에 대한 건 아까 제일 큰 장점이 이번에 소비자 1대1로만 팔 수 있고 이 식품재료 가공업과 유통용 판매업은 제3자 그리고 대형 유통 플랫폼에 다 팔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 저한테도 그렇고 여러분들한테도 굉장히 어려운 미션이니까 이것을 소통하기 위한 여러분들의 그 지식 그리고 협업을 하기 위한 그런 눈높이를 낮춰야 돼요. 허들 낮출 수 있는 그런 지식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 3-4번 정도 훑어보시면 어떤 게 그분들이 원하는 얘기인지 대충 알고 있거든요. 냉동 제품이 이런 냉동 제품들도 있고요. 요즘에 밀키트 냉동 제품이 워낙에 패션이 잘 나와요. 샤브샤브 전문점을 하시는 분들도 고기 냉동, 육수 냉동, 야채만 따로 해서 굉장히 고프리미엄 단가로 냉동 제품 거기까지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대기업들, 기성품들의 식품 제조사들의 그런 제품들도 있고 그런 밀키트의 냉동 식품들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보관비가 좀 들지만 가장 프레시한 맛을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냉장 HMR도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매장에서 이 더운 조건에서 어떤 프레시한 그런 제품들을 포장을 해가지고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냉장 제품들은 유통기한이 굉장히 짧고 여러분들이 주문과 동시에 만들거나 그런 좀 운영에 그런 어려움들이 좀 있으실 거고요. 상온 제품 같은 경우는 내목주가 발주 수량이 굉장히 많고 대신 장점은 유통기한이 길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제품이 뭐 곰탕 전문점을 하신다 그러면 이 곰탕 제조업체에 OEM을 맡기고 유통기한이 실온으로 12개월 또는 냉장고로 12개월 그래도 맛이 프레시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제조사들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장단점을 보시면서 카테고리를 잡으셔야 좋을 것 같고요. 서두에 말씀드린 여러분들의 제품들이 뭐 꼭 밀키트에 한해서가 아니라 그 상권 내에서 또는 고객 연령층이라든지 또 고객 또는 상권에 그런 맞는 여러분들의 그 가격대를 정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밀키트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이런 코로나 초반에는 이렇게 일상식 매일 먹어야 되잖아요. 애들도 지금 맨날 있고 그래서 저가의 제품들이 많이
출시가 됐죠. 그리고 나서 너무 지겨워졌어요. 애들도 이제 지겨워졌고. 그래서 이제 좀 외식은 조금 스물스물 이제 나올 때 이런 즐기는 밀키트가 생겨났어요. 그래서 4,000원에서 8,000원대. 그리고 이제는 얼마 전이었죠. 올해 초만 해도 이제는 즐기자 아예 그렇게 다 내세워서 홈파티용 또는 고급 식재료를 담은 선물용도 많이 출시가 됐어요. 이런 것들이 내가 먹고 싶어서 주문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왕래가 없으니까 온라인으로 선물을 많이 하세요. 제가 아는 어디 업체분도 소갈비를 하시는데 거의 대부분 90%가 다 선물용으로 나가요. 이런 부분이 꼭 여러분들이 먹을까? 내가 이걸 내 돈 주고 살까? 라고 하는 제품들도 있겠지만 이거는 선물용, 포장을 좀 더 그분들 받는 사람 입장에서 조금 더 세분화해서 섬세하게 담아냈어요. 뭐 테이블보드 주고 손 닦는, 손 소독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뚜껑을 열었을 때 감사합니다. 너무 이런 부분에서 선물 세트의 그런 기능도 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고급 밀키트를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기 위해. 밀키트라고 하면 이런 것들도 보시면 이것도 제가 참여했던 프로젝트인데 여기도 매장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키마카레라고 생소한 그런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그런 카레였었어요. 드라이 카레인데 이런 것들도 제조사에다가 OEM을 맡겨서 냉장 6개월 정도의 스펙을 하다 보니까 300kg나 500kg를 만들고 6개월 이내에 팔아야 돼요. 그러면 본인들의 인지도는 높아졌어요. 그래서 소비자한테 마케팅을 한 게 아니라 GS 심플리쿡이라고 거기에다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나랑 협업하자. 또 GS 심플리쿡에서도 뽑고 있었고요. 거기에 이런 제품들이 나는 준비가 되어 있어. 그래서 심플리쿡 너네 공장에서 이런 것만 세팅해주면 돼. 우리 케이스를 스티치를 올리고 이렇게 해서 지금도 팔리고 있어요. 그래서 밀키트의 개념들을 보시면 다 이해하실 거예요. 푸틴파스라고 하는 개념. 아래 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지압에다가 냉장 제품, 냉동 제품, 실온 제품으로 출시가 되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는 소비자분들이 밀키트 이제 다 알았어. 그리고 어떤 동네 슈퍼나 대형 프랜차이즈, 대형 마트, 또 프랜차이즈 제품, 또 이런 동네 상권에서 요즘 생겨난 이런 밀키트 전문점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는데 다 제사를 깎아먹는 그런 일이 발생되기도 하고 많이 폐점도 많이 됐죠. 매출도 바닥으로 떨어지고요. 왜냐하면 너무 경쟁자가 너무 많아요. 처음에 나올 때는 혁신적이었죠. 불과 1년 전만 해도. 근데 미투 제품이 너무 쉽게 나오고 그분들이 팔려고 하시는 플랫폼은 기계예요, 기기. 그런 이런 무인 기기 또는 그런 플랫폼을 팔고자 하셔서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그런 기기 업체들 또는 그런 중요한 그런 회사의 그런 모토 비전이 여러분들의 제품하고 맞아 떨어지는가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의 밀키트 전문점도 있을 거고요. 대형 마트의 PB 브랜드도 굉장히 많고 프랜차이즈들도 매출이 떨어지니까 온라인으로 다 진출하실 거예요. 대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말고도 굉장히 또 많이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외식과 온라인에서의 RMR이라든지 이런 밀키트 제품들과의 그런 경쟁에서 차별점을 굉장히 이 시간 통해서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중에서 제가 팁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퓨어푸드를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대기업들도 진출 많이 했어요. 현대그린푸드라든지 삼성 엘스토리라든지 그런 대기업 단체급식이라든지 유통을 갖고 있고 제조 시설을 갖고 있는 분들이 여기에 이미 다 선점을 하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들의 제품들이 이런 제품들에 염려를 해두고 100%가 아니더라도 한 10%, 20%를 여러분들이 이런 제품의 특성으로 만들어 놓으셔서 케어푸드를 약간 건강기능식과해서 온라인에 됐든 차별성을 두고 만드신다고 하면은 이거는 그냥 완전한 케어푸드라고 해서 고령 신화식으로만 보지 마시고 어린 친구들 아주 유아식이라든지 또는 MZ 분들이라든지 고령 신화식 다 아우르는 케어푸드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이어트라든지 영유아식 다 아울러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 카테고리는 있다라고 생각을 아직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HMR이나 밀키트의 변천 과정이 여러분들 1세대가 1981년 정도에 오뚜기 308회가 처음으로 밀키트라고 HMR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막 약품 냄새 나고 저도 싫어했는데 지금은 아예 볼 수가 없어요. 옛날 얼마 전에 봤는데 한 1년 전에 그 코로나 걸려서 거기에 그 구청에서 나오는 그거에 스무고개가 또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안 먹고 있어요. 안 먹어요. 잘 안 먹게 돼요. 그리고 장독대라든지 저 1990년대만 해도 장독대가 이제 그런 반찬 브랜드들이 갑자기 막 생겨나고요. 막 막걸리도 많이 늘어나고 HMR이 고급화됐고 이제는 밀키트까지가 4세대라고 생각하시면요. 이제는 케어푸드, 펫푸드 이런 쪽이 대체식품 이런 쪽이 장기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이제 다 단물 좀 다 빨아먹었어요. 뭐 푸드테크 업체라든지 뭐 기기 회사들 또 이 시기를 이미 주식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주식 투자 많이 안 하는데 이제는 물 들어왔던 부분들이 이제 빠지고 이제 앞으로 뭘 먹을 것이냐 그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제는 건강이라는 개념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혼자 살고 내 몸 내가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5세대에 진입하는데 여러분들의 제품을 어디에 집중하실 것인지 프랜차이즈를 하시든 개인 사업자 하실 때 어디에 장기적으로 선점을 하셔야 될 건지 1, 2년 안에 뭐 뭔가를 거기 막말로 쪼그를 치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보기엔 여기에 집중하시는 게 좋긴 한데 좀 릴렉스 하시면서 자기를 투자 개념으로 자기를 공부하고 학습하고 여러 가지로 하실 때는 케어푸드나 펫푸드 시장이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펫푸드가 지금 저희 우리 한국의 펫푸드 인구가 1000만 명 정도가 돼요. 서울에 있는 친구들이 4인 가족이 놀러 온대요. 근데 거기 강아지 한 마리가 껴있어요. 저희는 강아지를 안 키우는데 이 댕댕이를 어디에다가 놔둬야지? 집은 괜찮은데 나가서 외식을 해야 돼요. 축제도 가야 되고 막. 근데 저희가 초대를 했으니까 알고 보니까 저도 댕댕이 갈 수 있는 카페 쳐다보니까 거기가 있네? 거기 가기 갈 수밖에 없게 되고 댕댕이 음식도 있네? 이 친구한테 좀 뭔가 내가 베네핏 줄 수 있네? 그리고 여기 조카애들한테 좀 더 내가 삼촌으로서 더 할만할 수 있겠네? 너무 애들을 좋아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제가 안 키워도 이 친구들 때문에 같이 동행하는 그런 애견족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단어 하나하나가 되게 섬세하게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이라는 일원으로 저희 위층에 애들 친구의 엄마가 있는데 얼마 전에 강아지가 어디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골절됐어요. 그 골절 비용이랑 케어 비용이랑 다 1000만 원이 나왔어요. 근데 하나도 안 아깝다고. 저희는 아까워 죽겠는데 저희는 아직 경험을 못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아낌없이 투자를 하세요. 여러분들도 지금 뭐 피자헛이라든지 어디 프랜차이즈에서 움직임은 있잖아요. 댕댕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밀키트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자기가 혼자 살더라도 혼자 살면서 데리고 있는 가족을 진짜 자기 만족이긴 해요. 어쨌든 소비하는 친구들은 사람이니까 그런 부분에 사람의 그런 섬세한 감성을 따라가신다고 하면 이런 전문가로서도 충분히 진출을 하시거나 또는 내 매장에서 한 켠은 미국의 어떤 그 주에서는 이미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 레스토랑들에서 10% 정도는 레스토랑 메뉴 중에 10가지 중에 하나는 무조건 베지테리안 음식을 무조건 법적으로 맡겨놓은 것처럼 이제는 어쩔 수 없는 흐름인 것 같아요. 뭐 펫푸드가 됐든 베지테리안이 됐든 비건이 됐든 찾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고 예시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것들도 내 만족이에요. 내가 사는, 내가 우리 가족한테 먹일 수 있는 그리고 사진 찍고 인스타 올리고 나는 이렇게 우리 가족, 나 애견을 너무 좋아 댕댕이를 나 우리 가족으로 생각을 해. 난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여러 기념일마다 이렇게 건강하게 뼈에 좋은 음식, 위에 좋은 음식, 눈에 좋은 음식, 이빨이 좋은 음식 그런 것들도 영양제로 다 있는 것처럼 저 옆에 있는 사무실은 그거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애기들한테 먹이는데 위에 좋은
근데 그런 것들이 막 선물하는 용도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의 제품들도 영도가 막 세지 않게 또는 굉장히 뭐 묘가 고양이한테 좋은 그런 음식들이 뭐가 있는지 다 공부이죠. 공부이고 이런 시장에 돈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직은 너무 미국 하나만 보면 미국 시장에 대비해서 아직도 낮은 시장이에요. 그 대신에 거의 4분의 1이 거의 애견인들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펫푸드 시장에서 굉장히 장기적으로 아직까지는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너무 눈앞에 있는 시장으로만 보면은 그러실 것 같아요.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식품회사 다녔을 때는 저희 워크숍 갈 때 어느 영업부장님께서 펫푸드에 우리가 관심을 갖자라고 하셔서 다들 그냥 거기에 가봤거든요. 되게 무시했어요. 5년 전만 해서요. 우리 소스 팔아 먹어야 되는데 왜 강아지들한테 집중하실까? 그래서 되게 욕을 먹었어요. 자기는 워크숍 때 발표를 하셨는데 나름 그 시장을 보고 저도 그때 되게 비웃었거든요. 근데 5년 지난 지금은 펫푸드 공장들이 어마어마하게 커져 있고 돈이 들어가고 있고 세분화되고 있고, 5년이라는 시간이 여러분들 또는 여러분들 가족이 됐든 팀원이든 또 자식분들이 됐든 그분들한테 길을 열어주는 그 출구가 돼도 좀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봐야 될 그런 카테고리를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너무 기술적인 부분으로 가실 것 같고, 이거는 그런 관심과 사랑만 있으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이만 업종에 대비해서 한축적인 키워드가 이제는 장기화해야 아무튼 저성장이랑 이제 고물가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가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성비로 접근하실 건지 아니면 진짜 고급 프리미엄 가치를 존중하는 그런 프리미엄으로 가셔야 될 건지 생각하시면, 거기에 플러스 진짜 간편한데 신선한 음식이어야 되고, 아주 간편한데 건강한 음식이어야 되고, 초록색인데 너무 맛있어야 되고, 그런데 달아야 되는데 저당이어야 되고, 짜지만 염도가 별로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음식이 찌개 이런 거 만드신다고 하더라도 경쟁력이 있을까? 여러 가지 카테고리의 키워드를 유념해 보셔서 만드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건 제품 사례인데 저도 직접 다닐 때 도와드렸던 업체인데, 이태원에 2019년도였었어요. 그래서 2020년 1월 달에 코로나가 이제 시작했잖아요. 근데 2019년도에 여기 이태원에 아주 후미진 골목인데 젊은 친구 30살 정도 되는 젊은 친구들이 3명이서 경영과 주방과 그다음에 디자이너 이 3분이 모여서서 이렇게 잘하고 계시네요. 근데 저는 수요미식회에서 이 업체를 가가지고 먹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 업체를 가서 먹었죠. 윙을 먹었더니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다양한 소스들을 개발하다 보니까 여기에 홀릭돼가지고 여러 계열사나 협업하신 분들,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맨날 먹었죠. 여기서 동선이 용인산 근처다 보니까. 근데 가족들도 데리고 왔어요. 주말에 이런 데가 있다. 애들도 막 데리고 가고 너무 좋다 보니까 여기 있는 분들한테 저희가 뭐 하는 사람인지 막 되게 깨쭈머치 캐물기 시작했어요. 이분들이 제가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그냥 소스쟁이라고 하니까 이런 거 만들어달라고 막 이제 하신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게 한 개 매장이었고 매출은 뭐 그렇게 잘 나오셨다고 하더라도,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15가지 소스를 100kg, 200kg를 절대 못 맞춰줘요. 근데 이 회사가, 이 브랜드가 저한테는 굉장히 배우고 싶고 또는 홀릭하게 만드셨던 부분이 있어서 저희 사장님한테 꼬셨죠. 사장님 여기 한번 우리 몰입해보자. 근데 거기 가팅하시고 저희는 500kg, 800kg 이상만 생산을 하는데 더더군다나 15가지 소스를 저희가 100kg씩 이걸 생산해야 돼? 그래 놓고선 주말에 가보신 거예요. 혼자 저기 성우님하고 아이들 둘하고 데려가서 먹었더니 너무 맛있는 거죠. 그래서 사장님이 그 다음날 갔다 왔다 하면서 야, 너 한번 괜찮더라? 하면서 하라고. 그래서 저도 신나게 도와드렸어요. 이 제품들 다 프로토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레시피가 소스 회사에 들어가면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레시피를 공개를 하더라도 소스 회사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레시피로 100% 못 만들어요.
절대 못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든 레시피는 매장용 레시피였었어요. 그거를 다 우리 소스 회사에 넘어가면 다 바뀌어요. 원료도 틀려지고 그런 부분을 다 항상 2달 정도, 3달 정도 하다 보니까 6가지 소스가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매장용 소스요. 그리고 이제 이런 소스 10월 12개월짜리 핫소스였었어요. 홍고추가 베이스고요. 이거는 청양고추가 베이스예요. 실온 핫소스. 그래서 국내에서 프랜차이즈 그리고 식품회사 통틀어서 한국형 핫소스를 만드는 업체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아이디어를 주시고 만들자고 하시니 사신다고 하시니 적극적으로 저희가 도와드린 거고, 이 제품은 매장에서만 팔고 있었는데 이제 2020년 들어가고 이태원발 코로나 너무 세져가지고 매장 손님들이 없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매장용만 썼던 건데 이제는 에어프라이기 집집마다 있다고 생각하고 한림이나 마니커 이런 완제품들의 유인공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워낙 품질이 좋은 제품들이 냉동 제품 많으니까 소스만 또 온라인에 판매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소스에서 이렇게 팔리고 있는 것들이고, 이 제품들은 10월 12개월이니까 호주나 미국, 아마존, 그다음에 이마트 다 나가요. 그러니까 매장 한계에서 생각만으로 그 인지도 그 앞에 이태원에서만이라도 일단은 고객에게 만족을 최대한으로 풀어냈던 부분이라서 이게 그렇게 확대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제품들도 어쨌든 가까운 데부터 시작해서 인지도나 검증을 충분히 하시고 협업사들하고 콜라보해서 좀 더 멀리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제품으로 식품으로 만드셔야 될 상황입니다. 2019년도 자료, 이분들이 이런 자료를 보고 들어간 건 아니에요. 그분들의 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그런 거지, 이 자료는 우연찮게 제가 받아본 건데 2019년 때만 해도 기존의 칠리 소스나 이런 것들이 내리막이었었어요. 근데 새로운 맛들, 새로운 이제 그 소스들이, 새로운 맛 컨셉들이 갑자기 증가가 되고, 살사 소스도 마찬가지고요. 마라 소스는 뭐 지금도 더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추세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그래프들도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지금 만들고 있는 소스가 트렌디한 건가? 요즘 어떤 트렌드가 내 매장에 잘 어울릴까? 그런 것들도 고민하셔야 되고, 그게 히트가 됐다? 이렇게 상품화 시킬 수 있죠. 이건 두 번째 사례인데, 여기도 매장 하나예요. 삼성동에 오피스 상가의 지하 1층에 있는 돈가스 그런 일식 전문점인데, 대표적인 직장분들이 키마카 이런 마제소바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먹어요. 지금도 2019년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9년도였는데 키마카레, 그 드라이 카레랑 비빔소바를 밀키트화 하셨어요. 그래서 매장에서 이게 시그니처 메뉴예요. 그래서 일명 일본에서는 드라이 카레라고 하는 건데 물기가 없어요. 거칠거칠해요. 미트 스파게티보다 훨씬 더 되직한, 그리고 1,000원을 더 업한 건가, 2,000원인가 1,500원을 더 업하면 모짜렐라 치즈를 여기다 토핑을 해서 익혀서 계란 흰자 노른자 이런 성형을 해서 인스타에서 많이 어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밀키트를 이 제품하고 마제소바 두 가지를 이 똑같은 범용 파우치에다가 넣어서 레토르트를 하고, 이분들이 반응을 보고 제조사에서 맛 레인지를 잡고 오케이 하면 300kg에서 500kg를 만들어서 냉장 6개월 제품을 이제 GS 심플리쿡이라든지 여러분들이 협업하려고 하는 플랫폼에다가 제안을 하셔야죠. 그래서 이게 뭐 예를 들어서 2,000원이다. 그리고 이런 제품들은 그분들이 워낙에 잘 알고 있으니까 내 제품 2,000원짜리를 넣어서 너네가 내 브랜드를 심플리쿡에다가 태우자. 그런 프로젝트를 참가하는 거예요. 그런 거에 도전해 볼 수가 있겠죠. 좀 더 큰 플랫폼에다가. 스마트 스토어는 한정적이잖아요. 뭐 20개, 30개, 맨날 100개 단위가 아니라 20개, 10개 단위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분들은 이제 손서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는 로열티를 주세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협의를 할 수도 있고, 또는 난 여기서 마진 남길게요. 너네들이 이걸 다 해주세요. 그런 협의를 서로서로 밀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요 소스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런 토핑 요들은 이렇게 풀어낸 거고요. 좀 칼이 들어가야겠죠. 이런 거 그냥 뿌리기만 하면 되고. 그러니까 검용 제품이고요. 이것도 발수난도 검용 제품. 이것도 검용 제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밀키트라고 하면 다 하나하나 소분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잘 이미 검용 제품들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의 IP가 정확하게 어떤 건지에 따라서 이런 서비스적인 품목을 줄 것인지, 거기에 밀키트화 하실 건지, 아니면 난 요거만 팔래. 요거만 파는 분들도 지금 생겨났어요. 이걸 출시하고 나서 이게 처음으로 출시됐거든요. 피방팔이랑 마이서버가 여기서 처음 생겨나고 나서 1년 뒤, 2년 뒤에 지금도 인스타 보시거나 아니면 네이버 보시면은 쳐보시면은 요거만 파는 업체들이 따로 생겨났어요. 그것도 HMI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분팔했처럼.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뺐다 뺐다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건 좀 어렵고 무거운 그런 주제인데, 저도 조리사였을 때 불고기를 1인분으로 조리했을 때랑 100인분 조리했을 때랑 맛이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한 해결책이 없었어요. 근데 식품회사에 가보니까 다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식품회사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식품회사에서 어떻게 움직여야지 1인분으로 내가 만들었던 게 100인분, 1000인분 만들었는데 똑같아. 소스 맛이나 똑같아.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지 소스 영업사원이든 식품 제조사 영업사원들하고 얘기할 때 알아. 브릭스가 뭔지 알아. 염도가 뭔지 알아. 너네들이 얘기하는 거 다 이해해. 그래서 내 거를 이렇게 만들어줘. 그러면 서로 뭐랄까 불협화음이 없어요. 그래서 염도가 예를 들어서 양파분말 중국산, 국산에 보시면 0%라고 생각하는데 자연에서도 염도가 존재해요. 이 양파분말이 저희가 쓰고 있는 원료가 갑자기 이론치의 염도가 틀려가지고 확인해봤더니 저희가 쓰고 있는 양파분말도 염도를 분석해봤더니 1.3%나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식재료들이 의외로 염도가 굉장히 세다. 국염도 정도. 아시는 것처럼 고편성, 단편성. 이제는 가정 내에서 다 피자도 치킨도 다 데펴 먹죠. 너무 조리를 잘 간편하게 되어 있어요. 프리미엄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원료로 뭔가 내가 원료를 산이나 들이나 바다로 가서 내가 직접 캐와서가 아니라 그 업체의 분들하고 경쟁력 있는 소스를 가져와서 좀 더 중간 마진이 없도록 해야죠. 그런 남다른 노력이 필요하시고요.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상품 기획을 할 때 아니면 또는 여러분들이 표시상을 만들 때 이 표시사항에 대한 집착을 많이 하세요. 저도 집착을 하지만 직업상 소비자들은 이제 누구한테 먹일 때 또는 내가 먹을 때 굉장히 한글 표시사항에 대해서 뚫어지게 쳐다보세요. 학습을 또 하시려고 하시고 정보에 대한 학습을 굉장히 많이 하시려고 하고 뭐가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일례로 스마트 스토어 와디즈 펀딩이나 아니면 마켓컬리의 그 제품에 대한 상세 페이지를 보시면 데이터를 다 갖고 있어요. 마켓컬리에서도 제가 만약에 어떤 제품을 마켓컬리에 납품을 하고 그 마켓컬리에서 제 제품에 대한 상세 페이지를 쭉 만들어요. 근데 지나치게 굉장히 길어요. 근데 그걸 꼭 살려고 하시는 분들은 다 읽어요. 그래서 머무는 체류하는 시간까지 다 키핑을 하고 있어요. 그 데이터가 마켓컬리가 됐든 쿠팡이 됐든 그분들이 자산이에요. 어디에서 몇 시에 누가 연령대도 다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대기업이나 투자자들이 이 정보를 사기 위해서 매출 때문에 절대 아니에요. 적자도 엄청 많아요. 적자도 많고 근데 그걸 왜 사는지, 왜 투자하고 왜 인수하는지 그 고객의 정보가 DB가 다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패턴이라고 하잖아요. 누가 몇 시에 어떻게 왜 필요한지까지도.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만약에 그 제품을 유심히 쳐다보고 있는 그 시간을 이분들은 다 평균화해 버렸어요. 그래서 일례로 그 제품을 한번 쳐다보는 데 필요한 시간이 소요하는 시간이 소비자들이 7분에서 10분이래요. 굉장히 막 오랫동안 쳐다봐요. 스마트 스토어를 굉장히 오랫동안 쳐다본대요. 꼭 그걸 구입하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생각하시기에 이분들이 수천시장 와서 이 제품이 브랜드가 있어서 브랜드 인지도가 있어서 들어가서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분들도 한편으로는 하나의 메이커예요. 나도 이런 걸 만들고 싶다. 속으로는 나도 뭔가 부업을 하고 싶다. 아니면 투자를 쓰리자 다 하고 싶다. 왜 이렇게 만들었지? 공부를 하는 거예요. 다 진짜. 그래서 학습하기 위한 또 이거를 내가 좋아하게 만들기 위한 자기 합리화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한국 교육시장 중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신 어느 브랜드는 얘기를 안 했지만 김치 시즈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 회사도 제가 잘 아는 대표님이 만든 김치 시즈닝이에요. 근데 제가 일부러 예전에는 여기다가 보여드렸어요. 기존의 어떤 김치 브랜드, 김치 시즈닝 브랜드. 근데 거기에는 다 고춧가루 중국산, MSG, 그리고 뭐 양파 분말도 중국산, 다 중국산. 마지막에 유산균 0.0%가 그냥 김치에서 나온 게 아니라 김치에서 유래해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 여기서 김치가 들어가지 않았는데 김치 시즈닝이 허가가 나올 수는 없는 건데 어떻게 허가가 됐어요. 바나나 맛 우유하고 똑같은 거예요. 처음에 바나나 우유에서 바나나가 진짜 맛이 느껴지고 들어간 줄 알았는데 색깔도 노랗고 근데 노랗면 안 돼 해서 하얀색으로 바뀌었고 진짜 안 들어갔으니까 이게 색소가 들어간 거 알고 소비자들도 이게 싫어하고 물어보고 Q&A가 들어오고 또 법적으로 이제는 바뀌었어요. 식약처에서 바나나 우유라고 하면 진짜 바나나가 들어간지 사람들이 혼동하니까 바나나라고 하지 말고 이름 바꿔. 바나나 맛 우유, 바나나 향 우유. 왜냐면 바나나 향이 들어갔으니까. 바닐라 향이라든지 바나나 향 그런 인위적인 천연 향료 또는 인공 향료가 들어갔으니까. 또 우유 베이스에 그런 전지분유나 또는 그런 바닐라 향, 바나나 향을 넣어서 먹었을 때는 다 그런 향으로 먹는 거예요. 향으로서 바나나로 착각하는 거죠.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제품이 뭐 어디서 1등하고 뭐 어디서 잘 팔리고 김치라는 키워드로 너무 잘 마케팅해서 제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좀 이런 제품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똑같은 김치 시즈닝인데 이거는 하나의 블렌딩 한 거예요. 고춧가루 옆으로 설탕 그다음에 뭐 이렇게 넣어서 블렌딩해서 유산균이라는 키워드 여러분 드시는 프로바이오틱스 그런 것들 조금 넣어서 이거는 김치하고 같이 들어가는 그런 제품이야. 그래서 우리는 김치 시즌이라고 이름을 명명한 거고 이런 분들 거는 그 식품용이 또 달라요. 그분들의 식품용. 그래서 과채 가공품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순수하게 같이 야채만 들어간 거예요. 첨가물이 안 들어가 거의 안 들어가요. 그래서 거의 99.9%가 야채, 국산 야채, 국산 새우, 국산 멸치 액젓 한마디로 김치 속을 가지고 건조해서 이거는 용도가 그거는 다르죠. 이거는 용도는 뿌리는 용도 또 약간 뭐 이렇게 그 매콤한 맛, 감칠맛을 올리기 위한 용도이고 이거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제품은 김치를 만들기 위한 시즈닝이에요. 그래서 김치 속을 그대로 말려서 그대로 분쇄해서 배추나 양배추, 깍두기 그런 것들하고 같이 버무리기만 하면 숙성만 하면 딱 그 김치가 돼요. 왜냐면 이게 김치 속을 그대로 말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 지금 해외 수출도 많이 하고 있고 저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 김치 시즈닝이라고 하면은 맞아 떨어지는 것 같고 이것은 하나의 기호성이긴 해요. 근데 워낙에 내용이 마케팅이 워낙에 잘 되셔가지고 또 김치 시즈닝이라고 하는 거를 워낙에 잘 뚫어주셔서 굉장히 고마운 제품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식품 하시는 분이나 여러분들도 이런 내용들에 굉장히 민감해지고 있는데 그 제품은 뭐 지금 녹화하고 있지만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 Q&A를 볼 때 제가 가슴이 아팠던 거는 이게 시푸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게 K푸드라고 엄청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다 원료가 주 원료가 고춧가루나 야채분말 이런 것들이 다 고춧가루 매운맛 일반 고춧가루 다 중국산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시푸드지 뭐 K푸드야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부분 하나하나가 너무 쓰라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제품이 뒤에 나와가지고 인스타에서 이분 인친해가지고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지금 광고가 됐어요. 김치 광고. 저도 김치 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이 제품들이 너무 좋아서 직접 만나서 샘플 받아서 저도 해보고 보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 건강하게 만들었고 메뉴도 되게 잘 잡혀있고 비싸긴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제가 구입을 하거나 소개시켜주고 있는 거고요. 저도 그런 제품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여러분들도 기획 초기에 원료나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제품을 오임을 할 때는 포기를 해야 될 것도 많죠. 제조사에서 아니야 우리는 이 간장밖에 안 써. 뭐 파라민이 들어가는 간장밖에 안 써. 나는 양조 간장 쓰고 싶은데 하면은 신규 원료가 돼버려요. 그럼 너의 MOQ가 얼마야? 그럼 너 200kg밖에 안 할 건데
간장 몇 거를 위해서 100kg를 내가 몇 거를 위해서 우리 구매팀이랑 신규 올려 뭐다 등록해야 돼? 다 협상하기 힘들어요, 진짜. 양이 많지 않는 이상은 신규 원료를 그 회사에 납품하기는 힘들어요. 아니 사서 갖다 주더라도 싫어해요. 왜? 그분들은 그게 다 매출인데요. 매출, 영업이익보다는 매출이 커져야 되는 거니까 그분들한테는 신규 원료로 되게 싫어한다. 관리 포인트도 더 많아지고 간장 있는데 왜 또 간장 또 들어와요. 그러니까 양이 많으면 협상하시 너무 이게 좀 편한데 타협하게 돼요. 타협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보존료? 우리는 안 넣고 싶은데? 그럼 유통기한 짧아질 텐데? 그럼 네가 포기할래? 내가 포기할까? 내가 인지할까? 이런 식으로 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레시피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분들이 봤을 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억 정도 미만의 소스에서 조그만 없이 너무 많아요. 그분들은 유통기한에 대한 개념이 없을 수도 있어요. 솔직히. 그래서 그분들의 그런 그 능력이나 기술을 간파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는 옆에 있는 분들한테도 한번 이 제품이 이행비 맞냐고 물어보셔야 돼요. 뭐 소스 하시는 분들이나 식품 하시는 분들이나 여러 전문가들한테 내 프로토 그 레시피가 유통기한이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대략 얼마 정도? 네, 그렇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이런 원산지까지 기재를 스마트 스토어나 매장에서나 어필 포인트를 분명히 가지고 가셔야 상품 기획할 때 정말 좋은 이거 홈플러스에서나 유통마트에서는 하나멜이나 이런 뭐 MSG나 합성 보존료 같은 거 있어요. 진짜 정말로 시체 보존할 때 그런 거 넣는 그 약품이 있어요. 그 약품도 식품에 들어가요. 소량 들어가요. 그거는 다 시약처에서 권고하는 함량이 있기 때문에 쓰긴 써요. 대신에 그만큼 합성 보존료는 안 좋긴 한데 많이 섭취가 안 좋죠. 대신에 허용치가 있으니까 사용하게 두는 거고요. 어쩔 수 없이 실온으로 나와야 되고 식품이 저희가 이거 다른 얘기지만 여러분들도 생각하시기에 저희니까 쉽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혜택을 보는 인구는 30%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70%는 다 오지에 살거나 혜택을 없고 냉장 시스템도 없고 유통 시스템도 없어서 굶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가공식품이 없으면은 더 많은 인구가 굶어 죽을 거예요. 근데 가공을 꼭 나쁜 이미지로 보시는 게 아니라 그분들께 멀리서도 먹을 수 있어야 되고 오랫동안 보존해야 되고 품질이 안정되어야 되고 미생물이 먹고 나서도 죽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 폐기 비용도 줄어들고 또 그런 부분에서는 한편으로는 꼭 필요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꼈다 뺐다 써야 돼 말아야 돼 그런 것들도 공부를 하셔서 내 제품에 들어갈까 말까 진짜 수출해야 되는데 꼭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수출국가에서 수입국가에서 이거를 반대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되게 경우의 수가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우리 한국에서만 국한돼서 이런 건 세계적으로 다 쓰고 있으니까 그럼 웹세가 수출해야 되고 더 멀리 보내야 되고 배에서 3개월 정도 버텨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죠. 한정적으로 저희 내부적으로만 생각하면 많이 쓰지 않는 게 좋죠. 국내에서는. 그래서 상품 계획을 할 때 마찬가지로 이게 옛날 처음에 나왔을 때 패키지예요. 그리고 이게 저도 어린 마음에 먹었을 때 굉장히 무슨 이상한 약 냄새가 나고 막 되게 안 좋았었거든요. 카레가 특히. 한국 사람은 카레 되게 좀 안 좋아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는 볼 수 없다. 마트에 가서도 계속 밀려나고 있고 새로운 밀키트들이 날아가고 있죠. HMI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뉴가 됐든 제품이 됐든 나중에 진짜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신다고 하면 더 오랫동안 팔릴 수 있는 제품이어야 되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멀리 가야 되고요. 뭐 진짜 제주도 멀리 끝까지 더 많이 팔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상품 계획할 때는 품질 안정성. 이분들은 어쩔 수 없이 포기한 거예요, 맛은. 그때 당시에는 내열성이 있는 소재들이 없었어요. 120도에서 레트로트라고 하면은 120도에서 압력을 빡 주고 그 안에 있는 미생물을 다 죽여요. 포자까지, 곰팡이나 이런 것까지. 그래서 살균이 돼서 실온 3년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맛을 포기한 거예요. 대신 120도에서 고온에서 한 1시간 정도 가열하게 되면 이런 고기나 뭐 이런 것 야채들이 맛이 변형이 이루어져요. 변질은 아니고 단백질이나 여러 가지 야채 맛들이 고온에서 고온 고압에서 맛이 달라져요.
저희는 끓이는 온도는 100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120도에서 고압으로 살균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서 레토스 취가 나와요. 그런 부분 때문에 맛을 잡을 수가 없었었는데 요즘에는 고온에서도 맛 변화가 없는 소재들이 많이 개발돼서 실험으로 나와 있는 레토르트 제품들도 죽이라든지 CJ나 이런 죽들 보시면 그냥 제대로 데펴 먹으면 그런 취가 옛날 취가 없네. 왜냐면 내열성이나 이런 소재들이 많다 보니까 고온에서도 맛 변화가 없다. 그런 것들도 되게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됐어요. 살균력도 좋아졌고 포장지라든지 뉴밀리어 감성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메뉴 개발이나 제품 개발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거 만드시려고 하잖아요. 소비자들이 그거를 찾을까? 그 생각도 많이 해봐야 되고 대신에 항상 내가 익숙하게 먹었던 제품이거나 메뉴이거나 대신에 뭔가 새로움을 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신제품을 출시하실 때 굉장히 불편해해요. 이거를 내가 도전해봐야 되나? 노브랜드인데? 근데 내가 익숙했던 그 제품들이 여러분들의 그런 창의적인 내용과 이렇게 예술적인 부분이 들어가서 내가 한번 도전해볼까? 그런 시도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여기에 키워드에 좀 많이 집중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익숙한 것들은 촌스럽고 이제 먹어다 마나요. 여기에서 솔직히 더 짜장 소스에 더 첨가물 넣어서 더 맛있는 뭔가 넣어서 3분 짜장이야 계속 이것만 어필해봐야 새로운 제품이 안 나오죠. 근데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짜장 소스인데 오뚜기에서 페로 분말이나 이런 거 고양이가 좋아하는 어떤 분말이 들어가고 여기 동물성도 하나도 없고 그리고 짜지도 않아. 근데 고양이가 엄청 잘 먹어. 그러면은 고양이 3분 짜장은 진짜 익숙한 내가 패키지는 너무 익숙한데 내가 먹었던 옛날에 어렸을 때 먹었던 그건데 너무 첨가물도 없고 깨끗해. 3분 고양이 밀키트야 이렇게 하면 새롭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지루하게 만들면 안 되고 뭔가 새로워야 되는데 혁신보다는 융합을 잘 하셔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호기심 또는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좋아하니까 여러분들의 제품이 어떤 협업과 같이 여러분 지금 있는 분들하고도 협업을 할 수도 있는 것들이고요. 친척이 친척도 도와줄 수도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용감한 소비자라고 하는 거 지금 앞으로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3년 전인가 4년 전에 옷가게 패션 회사였었어요. 패션 회사인데 갑자기 저희도 좀 뒤통수 때린 것처럼 저희도 소스회사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패션 브랜드 회사에서 갑자기 라면 티를 만들었어요. 라면 티도 만들고 라면도 만드셨어요. 근데 되게 색다르게 만들었어요. 한번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무슨 되게 디자인도 되게 새롭게 가지고 그리고 바닥까지의 라면도 나오고 또 여러 가지 되게 다양한 시리즈가 나오고 거기에 또 하나는 라면 티. 여러분들이 식사 중에 라면 국물 한번 먹고 싶다. 느끼한 거 먹을 때 라면 티를 이렇게 넣으면 라면 스프를 마시는 거를 젊은 친구들이 좋아해요. 그래서 해장할 때 특히. 그래서 그 라면 티도 그분들이 150만 개인가 출시하고 한 6개월인가 10개월 안에 150만 개로 팔렸어요. 그거 이후로 라면 제품들도 많이 나오고. 근데 패션 회사들도 그런 거 기획해서 아이디어만 갖고 마케팅이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는 개발을 할 수 있다? 그럼 어떤 부분에서 최소로 생산해놓고 팔리기 전까지는 유통기한 내에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마케팅을 하거나 여기 중구청이라든지 소속되어 있는 그런 지자체와 어떻게 아니면 어떤 파트너사와 어떻게 콜라보할지는 진짜 고민 많이 하셔야죠. 그래서 이 제품도 보시면은 B2B 여러분들 매장에 납품되고 있었던 벌크 제품들만 있었었죠. 또는 해동해가지고 마트나 이런 데 보면 그냥 해동된 새우로 그냥 팔고 있었던 거예요. 데쳐 먹거나 볶아 먹거나. 이것도 심플리쿡이라고 하는 편의점 음식이에요. 아니 온라인 제품도 되고 편의점에서 이게 저기 트레이에다가 여기 위에 탑실링을 하고 여기에 구멍으로 이제 들어가서 포장을 하는 거죠. 피지 같은 것들 이렇게 앞뒤가 뚫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의 매뉴얼은 국내산은 아니에요. 수입산 무슨 어디 세네갈인가 어떤 새우고
수입산 새우인데 여기 와사비랑 간장이 들어가 있어요. 이건 기성품이에요. 이미 나와 있어요. 많이 보셨을 건데 이거는 냉동으로 나올 수 있고, 또는 이거 실온 제품이지만 실온 제품이 아니라 냉동 제품으로 나와 있어요. 와사비랑 간장이. 그러면 이걸 매입해서 하나씩 하나씩 넣어주고, 새우 4마리와 탑실링해서 이 회사에서 나온 제품인데 매뉴얼은 간단해요. 비닐을 벗겨서 이 소스만 빼내고 이 뚜껑 열고 살짝 이렇게 개봉된 상태에서 3분 30초나 4분만 렌즈에 데피면 그냥 삶은 새우랑 똑같아요. 냄새도 없고. 거기에 이제 집에서 또는 편의점 앞에서 이 두 가지를 거기 중지물에다가 붙어서 그냥 딱 소주나 맥주 안주 1인이 먹을 수 있는 그냥 그 고급 안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금구이. 이런 것들이 집에서나 편의점에서나 가볍게 먹을 수 있는 1인이 몇천 원 주고 어디 일식 가서 그렇게 고급스럽게 먹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새롭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소분도 되어 있지만 이 소스 하나로 하나의 밀키트가 돼버린 거죠. 냉동 밀키트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팔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물에 대한 친척이든 사촌이든 어디 냉동, 저도 이거 국산 새우를 아는 통해서 한번 어떻게 알게 되셨는데 굉장히 싸더라고요. 대신에 이런 트레이나 이런 것도 수돗물을 가공하는 곳에 가서 내가 새우를 넣어줄게. 내 건 4마리씩 넣어주고 이건 내가 사서 넣어줄게. 그래서 이런 문구나 이 실링지에 대한 전용, 이 띠지에 관련한 지압에 대한 전용만 개런티만 해주면 이걸 만들 수가 있죠. 그리고 8,5천은 영업을 하거나 개발을 하셔야죠. 그래서 마지막 팁을 드린다고 하면 OEM 제조사가 어디가 됐든 하나는 여러분들도 집을 살 때 예전에는 부동산하고 막 어떻게든 친해지려고 하잖아요. 조금이라도 들으려고 하잖아요. 제조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속 방문을 하세요. 아니 또 누구의 친척, 아니 너네 소스 어디서 만들어? 그럼 같이 만날 때 같이 만나자? 비동행이라는 게 계속 탐구하셔야 돼요. 왜냐면 기술은 다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기술이. 여러분들 기술 학습하려면 제가 계속 10번 이상 계속 해줘야 돼요. 근데 여기 회사에서는 쉽게 포인트만 알려주고 건-바이-건으로 지도를 해주실 거예요. 안 된다, 된다 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이게 저래 해가지고 부동산처럼 계속 접근하셔야 되고, 깜포가 되시면 지금 이정재 분이 주인공이고 메인이잖아요. 나이도 많고 나이도 적고 당연히 나눌 사람은 이 사람이라는 건 다 알아. 이 두 분이. 근데 이분이 몰라서 이렇게 당하고만 있었을까요? 이 제조사들도 이 고객사, 여러분들이 클라이언트예요. 다 갑이에요. 근데 자세를 낮출 수밖에 없어요. 각과 의간에 저희는 돈을 지불해야 되는 입장, 이분들은 만들어서 납품해야 되는 입장. 근데 이 오리지널 아저씨도 끝에서는 다 양보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네가 가 라고 하고, 이분이 제조사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도 그만한 용기 있는 깜부를 만드셔야 돼요. 이분들을 나를 도와줄 수 있고 진심으로. 여러분들도 너무 갑과 의로만 보지 말고 굉장히 피로감이 많이 쌓여 있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공부를 하시고 다가가시면 조금이라도 도와주실 거예요. 그게 베이커리든 소스 회사든 냉면 주스 회사든 충분히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접근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C&D라고 리서치하고 개발하는 이런 R&D 옛날의 방식하고 틀리게 커넥팅이거든요. C&D가. 그래서 이들이 쳐보시면은 연결 개발이에요. 연결 개발. 커넥팅 디벨로퍼라고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한정적인 역량 있잖아요. 경쟁력이 너무 안 돼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연결 개발을 하셔야 돼요. 그분의 장점이 뭔지, 내 장점이 뭔지 결합해서 제품을 뭔가 같이 쉐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스타트업이지만 제 주변에 있는 스타트업 20대 초반,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있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도 장단점이 굉장히 많아요. 식품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분들은 열정과 패기와 아이디어와 그것만 가지고 스타트업으로 여기 나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이 장점은 또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도 굉장히 연결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분들, 지인분들하고 최대한 이런 프로를 많이 가지시면서 정보를 공유하시는 게 정보를 또 같이 학습할 수 있는 빈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벤치마킹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하지 마시라고 전해드리고 싶고, 저도 어느 멘토분이 초창기에 제 제품 만들 때 저는 만족스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업체 거 아니면 다른 리서치에서 제 걸 조금 더 차별적으로 만들려고 계속 플러스해서 너무 지체가 됐어요. 3개월 되고 출시날 때부터 계속 늘어지고. 근데 멘토분들이 어느 순간에 얘기하시는 게, 소비자들은 너가 그게 100%인지 80%인지 모른다. 그래서 지금 80%도 충분히 만족하니까 출시를 하라고.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이 본인 제품이 다른 제품 대비해서 뭐 낮다 높다는 소비자가 판단할 거니까, 여러분들도 80% 만족이어도 남의 거 생각하지 말고 출시를 일단 하고, 소비자 판단으로 여러분들을 좀 이렇게 개선하거나 좀 이렇게 단점을 보완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제품이 완전 가성비를 넘어서 정말 이거는 가성비로 다가가야 되는 그런 제품을 만드실 건지, 품질 안정성이에요. 여러분들 제품을 조금은 찝찝해, 딱 봐도 포장도 불량하고 이거는 어떤 원료가 들어갔는데 이건 노답이야, 이런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개인 브랜드든 노브랜드든 또는 이제 막 시작하는 스타트업이든 안심을 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의 제품의 스펙을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가심비는 내가 이 제품, 이 브랜드, 이 가치를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다 뒤쳐서 하거든요. 조그만 업체들은, 소비자들이. 그래서 이 제품을 지금 예를 들어 비건일 수도 있고요, 대체식품일 수도 있고, 내가 이걸 구입함으로써 난 이 친구한테 봉사활동 한 거야, 난 이 친구한테 도와준 거야, 또는 내가 이 브랜드를 내가 접해봤다는 게 내가 만족이야. 그런 부분으로서 인정을 할 수 있게끔 이런 가심비를 집중하시면 좋고, 가치 소비 요즘 많이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은 목적성을 띄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겠지만, 어떤 장애인분들이 만든 포장지가 있거나 봉투가 있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상생하는 부분으로 하는 그 가치를 이 가심비나 다 플렉스해서, 나는 얘네가 비싸, 왜? 손으로 수첩 다 했으니까. 그거를 이분들이 만들었어? 그래? 그럼 난 거기에 플렉스 할래. 또는 이 브랜드가 너무 멋있어? 여러 가지 다 함축된 이미지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주변 분들하고 콜라보 협업을 잘 하셔서 융합된 그런 제품들이, 메뉴가 나오신다고 하면, 누군가는 아까 말씀드린 이런 제품, 이분들은 워낙에 저희보다 더 유명했던 브랜드이긴 하지만, 솔직히 들어가 보니까 너무 어려워하고 있었어요. 어렵고 경영도 힘들고, 또 마침 저희 같은 친구들한테 협업을 하자고 하지 않았으면 코로나 때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일 수도 있었어요. 왜냐면 온라인 매출 때문에 그 1년 이태원가 한참 떠들었을 때 그때 주저앉을 수도 있었는데 삶이 없었거든요. 근데 온라인에서 다 수출로서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나 그리고 브랜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공부하시고 자기 메이크업, 이미지 메이크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제조사가 됐든 옆에 있는 도와주시는 분들이 됐든 여러분들의 가치를 인정하고 협업하자고 하시지, 가만히 있어도 협업하자고 연락이 오실 거예요. 진짜. 그런 부분에서는 이번 강의가 되게 난해하고 힘들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이. 근데 그런 부분으로 할 때마다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확실하게 여러분들 제품들이 이렇다 저렇다 확실하게 기준점을 잡으셔야지, 그분들도 이렇게 약속을 잡았으니까 나는 이제 노파심이 없어졌네, 이분들이 이렇게 결정을 줬고 이런 내용들 약속을, 거의 대부분 이런 거 모르시는 점주님들이나 초반에 프랜차이즈 본사인 분들이 이런 내용 없이 그냥 제조사한테 무조건 내 말이 맞아 라고 하고 그냥 반품 때려요. 그게 몇 톤이고 몇 천만 원이 돼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이게 항상 똑같아요. 제조사들은 항상 똑같아요. 대표님들도 이미 당하신 대로 오지게 당하셨고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그분들을 어떻게 달래가면서 파트너십을 맺을 건지. 비싸더라도 일부러 그냥 영업사원들이 일부러 잔머리를 살짝 굴리시는데 비싸게 부를 수 있어요. 아, 여기 있는 분들하고 콜라보하면 내가 낫죠. 아니 또는 우리 직원들이 낫죠. 대표가 낫죠. 내가 욕먹어. 그래서 아예 선을 걷고 원래 3,000원에 팔아도 되는 거 5,000원 불러 가세요. 제발 가세요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조심히 좀 상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서 계속 한 세네 번 물어보시고 또 그런 사람들하고 부딪혀 보다 보면은 허들이 계속 내려갈 거예요. 그분들의 허들이 내려갈 거고 좋은 제품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짧게 저희 제품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희 제품도 유통정보 판매만 내가지고 단순해요. 김치 만든 업체한테 김치 레시피 주고 김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볶음김치 회사한테 제 레시피 주고 볶음김치를 만들었어요. 제가 샀어요. 그리고 동결건조하는 업체 강원도에다 보내가지고 거기다 유산균을 넣어가지고 스퀘어로 만들어서 사각으로 만들어서 동결건조 김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개별 포장을 했어요. 그리고 케이스에 담아서 제가 납품을 받아요. 그래서 그게 3월달에 됐는데 그런 것들이 유통기한이 18개월이에요. 제가 버틸 수 있어야 되잖아요. 마케팅도 돈도 없어. 그리고 돈도 여러 개 없으니까 직원들도 많이 없어. 그러려면은 AT라든지 지자체라든지 그런 곳에 정부 지원 사업이 많아요. 되게. 창업 7년차 미만들은 정부 지원 사업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그런 거에 두들겨가지고 AT하고 협업하게 돼서 파리의 전시회에 저희께 들어가면서 AT 파리지사에 있는 담당자분들이 이 제품을 파리의 그 전시회에 있는 무슨 병합 대회가 있어요. 세계에서 우수한 뭐 제품들을 뭐 뽑는 그런 대회가 있는데 저희도 그분들이 그걸 출시하시고 저 제품 대회에다가 그걸 접수하시고 운 좋게 저희도 상을 받았고 그것 때문에 파리 갔다 오게 된 건데 여러분들도 제품이 아이디어만 가지고 또는 뭔가 깨어있는 그런 아이디어랑 협업할 수 있는 여지의 이 정도의 정보만 가지고도 젊은 분들은 참 열정과 패기 도전으로 그냥 다 진입하세요. 깜짝깜짝 놀랄 만한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제가 아는 형님도 지금 연세가 60이 훨씬 넘으셨어요. 자녀분들이 한 30 넘었는데 그분도 지금 또 많이 유튜브도 하고 계시고요. 양고기 관련해서 전문가가 돼가지고 유튜브도 촬영하시고 밀키트도 막 나오시고 냉동 또 냉장 고기도 판매하시고 저보다 더 많이 앞서가신 분이거든요. 여러분들도 공부하시고 그런 분들하고 교류하시다 보면은 충분히 좋은 제품 나오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4시 10분이니까 한 15분, 20분 정도 여러분들의 고민이나 아니면 미션이나 이런 것들을 주시면은 제가 아는 선에서는 편안하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